예, 안녕하세요. 예,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좀 긴급하게 또 이제 제가 동영상을 지금 하나 지금 찍고 있는데, 오늘 9월 13일, 그러니까 2시 반쯤에 이번에 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827 추가 대책에 이어서 이제 세부적인 지금 대책들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나온 대책들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보통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예.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이번에 나온 대책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증세를 통해서, 증세를 통해서 주택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좀 이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나. 자, 보시면은, 자, 이제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한번 보면, 자, 그 내용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이 주택시장에 대한 동향 및 평가를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뭐 서울권하고 그 다음에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이 됐다. 예,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지금 강의 안에도 올려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이 지금 많이 형성이 돼 있었죠.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재부에서 나온 이제 장관님도 지금 이제 비이성적인 시장이라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예. 자, 근데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간에 시장이 지금 가열이 됐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 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예, 맞는 말이죠. 예, 매물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예, 매물이 부족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강화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시장에 물건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시장 내에 또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높다라는 거죠. 예, 유동성이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적당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되면서 단기간에 지금 급등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에 대한 대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대한 대책을 좀 살펴보면, 좀 크게 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종부세가 이제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7월 달에 종부세 개편안이 나왔죠. 예. 7월 달에 종부세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 당초의 정부 안보보다도 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예, 세율이 많이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규제 지역, 여기서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과 그 다음에 투기 가열 지구, 그 다음에 투기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주택 구입에 대해서 신규 주담대를 많이 제한을 하는 거죠. 예, 신규 주담대를 많이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따가 또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 일단 지금 목차만 한번 보고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 많았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혜택에 대해서 이제 축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혜택도 이제 많이 이제 축소가 되는 쪽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은 지금 빠져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추석 전에 나옵니다. 예, 추석 전에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공택지 같은 경우가 이제 사전에 이제 유출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정도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주 정도쯤에 이제 그 수도권,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에 이제 택지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올 예정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하겠다. 예. 도심 내 규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도심 지역에, 용도 지역에, 그러니까 이 도심 지역에 또 용도 지역이 있거든요. 이 용도 지역 내에서 뭐 상업 지역이라던가 주거 지역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뭐 상업 지역이라던가 이제 주거 지역, 예,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 지역이죠. 예, 준주거 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택을 좀 더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추가해서 상향하겠다. 예, 그러니까 기존 안보다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더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이제 현실화 시키겠다라고 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이제 뭐 이제
지방 주택시장 같은 경우가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 기준을 완화를 해주겠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공급량이 좀 많아지면서 예, 다시 한번 이제 좀 완화를 해줘야 되는 지역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종부세 한번 살펴봐야죠. 이제 종부세 같은 거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부세를 보면 자, 기존에 이제 정부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세 표준이 6억 이하에 있었는데 이 가세 표준 6억 이하를 좀 세분화시켰어요. 예, 세분화시켰는데 세분화시켜서 지금 3억 원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가 있습니다. 이제 가세 표준을 보면 이제 이제 지금 현행안은 원래 0.5%였는데 0.5%에서 지금 이제 이 3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현행을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 그냥 유지죠. 예, 1주택자 같은 경우 유지인데 이게 좀 틀린 거예요. 이제 수정안을 보면 지금 당초에 정부와는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어떻게 종부세율을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 추가가 된 게요. 조정 대상 지역 의 2주택 이상자도 종부세율을 추가로 인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3억 원 이하짜리가 지금 이렇게 추가로 가세를 하게 되는 거죠. 추가 가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부세 부담률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6억 원 이상짜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기존 안보다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0.7%포인트에다가 0.2%포인트 추가 가세가 들어가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3주택 이상자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0.9%까지 기존 안보다도 지금 0.4%포인트가 지금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표 기준 이제 6억에서 12억 사이도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당초 정부안보다도요, 지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정부안보다도 지금 당초 정부안이 지금 1.15%면 지금 3주택 이상이라던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끝에 보시면 이 종부세, 이 다주택자나 1주택자냐에 따라서 금액에 대한 그 예상되는 금액, 이 종부세에 대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당초 정부안은 이제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그만 말씀드렸듯이 3주택 이상 보유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그러니까 서울권 같은 경우는 뭐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죠. 예,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보유자들도 똑같이 지금 추가 과세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세 기준일은 6월 1일 이건 뭐 재산세 기준일이니까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이제 가표 6억 원 이하 기준이었는데 새롭게 이제 3억에서 6억 원 구간에 신설을 한 거죠. 예, 신설을 해서 3억에서 6억 원 구간에 3억에서 6억 구간에 이제 종부세율이 상당히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상향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주택 구입에 대해서 이제 주담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을 좀 걸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냐 이게 이런 그 주담대에 대한 금지를 하는 게 이제 규제 지역인데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와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또 서울시 전역은 투기 과열 지구면서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또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투기 지역으로 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이제 시행 시기를 보면 대책 발표 이후에요. 대책 발표면 오늘 9월 13일이잖아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매매계약 체결권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고요. 예, 그 다음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그러니까 서울권 같은 지역은 주택에 대한 신규 구입을 그러니까 지금 2주택자는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아예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금지가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1주택 세대주 있죠. 1주택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1주택 세대주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는데, 근데 일반 이제 실거주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1주택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규제지역 내로 이제 들어와서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 예외가 어떤 거냐면, 뭐 이사라든가 부모 복양, 아니면 실수요자 같은 경우나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도 기존 주택, 지금 1주택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처분 조건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 내 고가주택 있죠. 우리가 이제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 여기서 이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로 지금 보시면 되는데, 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 목적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런 규제 지역 내 이제 주택을 사놓고 입주하라 이겁니다. 예, 투자 목적으로 사놓지 말고 입주하라 이거죠. 입주할 경우에만 예, 주담대를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주택 세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준주택에 대한 처분 조건부로 예외 조항이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투기가열지구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원칙적으로 안 나와요. 예, 안 나오는데 이제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아까 처분 조건부라던가 이런 것을 이제 예외적으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예외도 없어요. 예, 무조건 안 나와요. 예, 무조건 주담대가 금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주택 보유 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원칙적으로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실수요자, 그러니까 2년 이내 처분 조건부는 이렇게 투기가열지구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해주겠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각을 필요로, 그러니까 2년 이내 처분 조건부, 처분 조건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주택 이상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담대가 이제 금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생활안정 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도 이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생활안정 자금으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으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쓰지 말라 이거. 그러니까 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사후 관리가. 예, 그래서 이거를 어기게 되면 뭐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3년간 제한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 전세자금, 요즘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제한 사항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로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표로 한번 보면. 자,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주택금융공사라든가 허그에서, 그러니까 허그라는 건 주택도시보증공사거든요. 여기에서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다주택자, 2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적 보증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적 보증이 이제 금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 있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 얼마 전에 좀 얘기가 많았죠. 뭐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는 뭐 나왔다가 한번 그 여론에 좀 문매를 좀 맞았죠. 그래서 이게 좀 조금 상향되면서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이제 공적 보증을 그대로 지금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나와 있고요. 고가주택 있어요. 예,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 우리가 이제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80%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상당히 큰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이제 세금을 좀 계산을 하다 보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고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고 하느냐 아니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양도 차익이 그러니까 양도세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이상 80%거든요. 예, 10년 이상 80%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그 거주 요건에 대한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보유만 해도 80%를 줘요. 80%를 주는데, 근데 개정안은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장특공 80%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자, 지방에서 지금 서울 쪽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언론에서는 뭐 부동산에 대한 원정 쇼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지금 막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해야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도
15년 동안 보유해봤자 최대 30%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적용 시기가 2000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둔 거네요. 아까 대부분의 지금 이번에 그 대책 나온 것들은 바로 이제 대책 시행일 발표 이후인데 얘는 지금 유예기간을 좀 줬네요. 이 유예기간을 준 이유는 여기 보면 뭐 1주택자의 실내 이익 보호를 위해 1년 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줬다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물건을 좀 장기 보유 1주택자가 그러니까 뭐 서울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어떻게 보면은 좀 물건들이 좀 내놓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노린 걸로 봅니다. 그래서 2000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한 1년 한 3, 4개월 정도 이제 유예 기간을 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게 이거는 또 언론에서 이제 예상했던 거죠. 예상했던 건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 3년 안에 처분하면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은요, 예, 개정안은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2주택자는 이제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3년에서 2년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즉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은 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책 발표 전에 또 하나 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는 지금 대책 발표 이전,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 계약분까지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은 3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예, 축소 논란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좀 얘기가 나왔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행은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제외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원래는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을 해놓고 임대 의무 부의자를 채우고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제외시켰는데 앞으로는 그냥 중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중과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2주택자는 일반 세율 10%포인트 중과,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중과, 이제 중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적용 시기는요, 대책 발표 후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대책 발표 후. 자, 그래서 대책 발표 전에, 만약에 이제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나 이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일단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했는데 지금 이제 계약 상태다 이러면 얘는 종전 규정으로 나중에 그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부부터 양도소득세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 종부세. 자, 이것도 이게 현행을 보면 8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 같은 경우 수도권 6억 이하, 그 다음에 비수도권 3억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종부세가 합산이 배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 안 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종부세가 지금 여기 비과세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종부세 합산 배제였거든요. 자, 근데 개정안을 보면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종부세에 대해서 합산 가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얘도 이제 적용 시기를 보면은 지금 똑같습니다. 위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되는 것처럼 대책 발표 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전에 계약해 놓거나 내가 취득한 주택은 기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 내용이 제가 좀 자세히 좀 읽어봤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한 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좀 혜택이 중에서 사실 가장 큰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거든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축소가 될 거라고 저도 예상했는데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는 축소가 안 됐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축소가 안 됐습니다. 자, 지금 현행을 보면 자, 지금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물론 이제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줬는데 우리가 장기로 이제 양도세 감면을 하면 두 가지를 받아요. 어떤 거냐면 이 조세 특례 제한, 그러니까 조특법상 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 등록하는 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해서 세액입니다. 세액에 대해서 100% 감면 조항이 있었습니다. 감면 조항.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는 이제 조특법 97조 3조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8년 이상은 50%, 10년 이상 70%요 조항이 나와 있는데 요 조항은 지금 그대로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조특법상 면적에 대한 기준만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금액 제한, 금액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수도권 6억 원, 근데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감면 요건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요, 조금 헷갈린 게, 자, 양도소득세 100%는 이거는 감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감면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정안을 보면 등록 임대된 양도세 감면 요건인데 이 감면 요건은 사실은 지금 요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요거에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에 대해서 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 얘는 지금 공제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감면은 아니거든요. 감면은 아닙니다. 이게 법정용어, 정확히 법정용어 따지면 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감면이 아니라 공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저도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좀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근데 요 적용 시기는 대책 발표 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그러니까는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자, 강남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 기존에 이제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예,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면적이 만약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요, 지금 등록해도 됩니다. 지금 등록해도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그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신규 취득분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담대 대출은 지금 보통 이제 LTV가 40%로 제한이 있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자 대출은 이 주담대보다 더 시중은행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보통 한 60에서 80%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어떤 거를 악용을 했냐면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아요. 그럼 주담대보다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또 갭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원칙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주담대 대출, 그러니까 LTV 비율 자체로 임대사업자 대출도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LTV 40%면 여기 나와 있죠. 투기지역이나 투기가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는 대출에 LTV 40%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60에서 80% 나왔는데 이거를 LTV 40% 요건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출이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대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갭 투자를 하려는 이제 투기 수요를 좀 막으려는 이런 좀 대책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시장 관리 부분에서 뭐 임대차라든가 매매, 이제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 거래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30일로 지금 이제 단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서도 이제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여기에 지금 기존에는 뭐 예금이라든가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뭐 현금 등 기타 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존 주택의 또 보유 현황도 내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나 상속이냐 이런 것들도 더 세부적으로 좀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제한 사항이 좀 들어왔는데, 이제 투기 지역이나 이제 투기 가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도시 구금을 이용한 민간 임대에 대해서 매입 자금에 대한 융자는 이제 중단시키겠다. 예, 중단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가 보통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놓고 임대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가태료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태료 조항이 어떤 거냐면 이 가태료 조항은 지금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가태료를 지금 상향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상향하겠다라는 거고. 이 부동산 이제 분양 시장을 보시면 이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 계약 취소를 의무화시키겠고, 그 다음에 의무화시켜서 이제 부정 청약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무주택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청약 당첨 기회를 좀 확대를 시키겠다고 지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무주택 요건을 좀 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로 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무주택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분양권도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에 대한 요건이 강화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 시, 그러니까 추첨제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조정대상, 그러니까 투기가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용분자 85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있거든요. 85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전부 다 이제 가점제로 가는 거고요. 이 추첨제로 갈 경우에도 이제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추첨 제도를 지금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 기간, 그러니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현행 지금 이제 공공분양분이나 아니면 이제 공공분양외 이제 외주택의 이제 민간분양분이죠. 공공택지의 이제 민간분양분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이 정도에서 다 늘어났어요. 다 늘어났습니다. 예, 거주 의무부여 기간도 지금 늘어났고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전매 제한 기간을 좀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시면은 신규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 자,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쯤에 어떤 지역으로 선정을 할지가 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공공택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라는 건 사실 서울 이 수요자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요, 살 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뭐냐면 지금 수도권 지역에 지금 미분양 물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미분양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는 살 집은 많은 거예요. 근데 살 집은 많은데 수요자들이 정작 원하는 거는 살만한 집이라는 거죠.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살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살만한 집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수도권 인근 지역에 수요자들이 도심 접근성이 좋은 주거 성도가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택지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인근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물론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는 있죠. 근데 이 살만한 지역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뭐 나와보면 알 거는 같은데, 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공공택지에 대한 이제 다음 주에 뭐 21일 날 지금 발표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심 내 공급 활성화. 예, 도심 내 공급 활성화하는 거는, 자, 지금 도심 지역에 여기에 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상 뭐 재건축에 대한 뭐 재건축과 뭐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뭐 완화해 주겠습니까? 이런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뭐 상업지역들이 이제 보면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 비율을 지금 상향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서울 도심의 용도 지역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딱 네 군데밖에 없어요. 녹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수동의 영등포처럼 이제 공업지역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각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에 맞게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가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주상복합 있죠? 예, 주상복합이 어떻게 보면 복합 건축물이잖아요. 상업시설 플러스 주거시설에 들어가는 건데, 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거시설 비율이 있고요. 비주거시설 비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 비율 상향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비주거시설에 대한 비율을 하향시켜주고, 주거시설에 대한 비율을 상향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시행사 입장,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상가를 짓게 되면요, 이 상업지역에 만약에 상가만 짓게 되면, 상가는 위로 올라갈수록 단가가 낮잖아요. 1층일수록 비싸고. 자, 근데 주택은 반대죠. 주택은 위로 올라갈수록 비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비율을 상향해 주겠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시행사 입장에서는요, 시행에 대한 이익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상업지역들의 어떻게 보면 자본 유입이 많이 되겠죠. 시행사들이 땅을 많이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상업지역 땅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서울만 놓고 보면 서울의 상업지역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예, 서울에서는 상업지역이 제일 많은 부분이 어디냐면요, 중구하고 종로 쪽이에요. 바로 도심이라는 거죠.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예. 자, 자본 유입이 된다는 거는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예, 좀 명심하시고요. 자, 여기 또 보시면 이제 준주거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을 하겠다. 자,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주거 지역에서는 가장 이제 용적률이 높은 땅인데 준주거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해줘서 상향해줘서 그만큼 예,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이런 거죠. 토지에 대한 가치는요. 토지에 대한 가치는 용적률이 부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거 지역보다는 공업 지역의 용적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더 높고요. 또 공업 지역보다는 상업 지역이 용적률이 높으니까 상업 지역이 가장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준주거 지역에서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주겠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준주거 지역에 대한 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땅에 대한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또 아래에 바로 나오네요. 역세권 지역에 있는 용도 지역 변경. 보통 이런 준주거 지역들이 어디 많이 있냐면 역세권 지역에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용적률을 상향해 주겠다라는 거는 기본 용적률도 상향을 해 주겠다라는 거지만 또 하나는 상업 지역으로의 용도 변경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세권 지역에 있는 준주거 지역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도심 내 공급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이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추가해서 상향을 해주겠다. 상향 조정해주겠다. 그래서 현행은 80%인데 연 5%씩 해서 2020년도까지 해서 2022년도죠. 예, 2022년도까지 해서 기존하는 원래 2020년도 90%까지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올리겠다라는 건데 2020년도까지 해서 100% 그냥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100%까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다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종부세하고 관련해서 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부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세대 1주택자일 때, 그 다음에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자일 때 세율에 대한 비교를 하면 기존은 이제 3억 원, 가세표준 3억 원 이하는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만 따져보면 94만 원에서 기존 정부안은 99만 원인데 지금 이 추정안은 지금 104만 원,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가네요. 근데 이 정도 금액이면 시가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시가로 한 18억 정도? 18억 정도의 이제 아파트 시세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종부세 부담이 한 10만 원 정도 늘어났네요. 예, 10만 원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로 한 23억 정도, 시세로 한 23억 정도로 봤을 때는요, 지금 현행은 한 187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추정안은 한 100만 원 정도 늘어났네요. 예, 1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액이 높아질수록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는 뭐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세부담이 더 많이 늘어났죠. 예. 추가로 이제 세율을 이제 가세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서는요, 기존에 지금 여당 관계자들이나 아니면은 계속 이제 국토부라던가,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예, 토지 공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개념. 그러니까 토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에 대한 맥락에서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인상폭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커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좀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좀 분석을 해 드렸는데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지금 제가 좀 여유가 없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전망하고요. 이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대한 영향도 지금 또 제가 또 조만간에 또 이제 강의를 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이제 9.13 대책에 대한 좀 하나하나 요건들을 좀 살펴드렸고 또 다음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아니면 시장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제가 또 강의를 또 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예,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9.13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제 구독하기, 예, 좀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하기 좀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